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김종효 이사의 선택과 함께 우리 조금 더 안전한 투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의 흐름 오늘도 역시 점검하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참 시장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이번 주 내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 대해서 김종효 이사는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했을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을지 봤더니 단기 추세 훼손 여부를 좀 점검하자라고 남겨주셨어요. 코스피가 오늘 더 많이 하락하고요. 코스닥이 상승 전환 하나 했더니 결국 하락세를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만만치가 않던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네, 일단 매수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정체됐다가 외국인들이 매도로 확실히 돌아서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2,700, 2,800 돌파할 때는 이 지수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거의 2,900에 근접해서 왔을 때 이제 2,800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바꿨는데 현재 지금 2,800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오늘의 국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또 주도하고 있는 건 어쨌든 외국인이고 네. 오늘은 오랜만에 종가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주종이라는 점에서 2,800선 그다음에 선물지수 기준으로 현재 라인을 붕괴시키는 그런 가격대는 단기 추세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어쨌든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외국인이 좀 주춤거리면 단기 추세는 조금 흔들릴 수 있겠다. 중장기 추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추세가 흔들리면 또 굉장히 지리한 어떤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종가 부근까지 이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가장 쉽게 지수로 말씀드리면 2,800선 내외를 잘 지켜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이 조금이지만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업종 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업종도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었던 업종, 방어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의 반등입니다. 아무래도 통신주가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는 것도 방어주의 대표 흐름으로 포착할 수 있겠고요. 어제 이어서 소외주, 낙폭, 과대주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불안한 시장의 특징 아닙니까? 이들이 오른다는 건. 네, 근데 방어주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KTNG나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닝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주는 조금 구분해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낙폭과대주 중에서 어저께 2차 전지 비교적 강했고 오늘 풍력주도 올라오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 바이든 낙마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뉴스에 따라서 언제든지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방어주와 낙폭과대주에 우리가 전전일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종목을 고르는 컨셉 자체가 소위 많이 안 오른 종목 중에서 턴어라운드 나오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의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현재처럼 답답한 장세, 그다음에 급락은 나오지 않는 장세가 현재 담보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수 레벨이 확 빠져버리면 그때는 낙폭과대주고 방어주고 같이 일단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가 제한적으로 빠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순환이 돌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고 종목으로 간다면 확실히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겠다. 그다음에 또 클린에너지 같은 일부 종목군들은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피로감이 있는 시장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저희가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김종효 이사의 선택으로 저희가 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의 픽은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주, 어디에서도 장비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요즘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챙겨보시죠. 차별화가 포인트인데요. 일단 반도체 자체가 좀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데 여기에 또 트럼프의 발언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듣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일단 ASML 같은 게 급락하고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처럼 전 세계 1위 장비 회사 도쿄 일렉트론 2위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워낙 급등락을 타니까 국내 관련주들은 글로벌 종목도 아닌데 지금 뭔가 같이 막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선 우리가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등락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장비주에서도 명확한 그림이 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장비주 어떤 시각으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시선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의 반도체 장비주는 그럼 어떤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인가인 것 같은데 대선 이야기가 계속 미국 쪽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찾아봤더니 대선 결과 상관없이 수출 제한이 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처럼 이미 공장 짓고 있는 쪽에서 보조금을 못 받으면 이미 첫 삽을 펐는데 그 공장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시한 이 물음표의 답, 핵심 변수가 뭐냐? 결국은 이 반도체 가격과 가동률이라는 거죠. 어쨌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오고 재고가 줄어들고 신공장이 나와야 결국 우리나라 장비주들은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 쪽의 추가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가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과 가동률이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핵심 포인트는 디램이나 낸드나 모두 한 3분기, 4분기를 축으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동률이 80%를 다 넘어간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전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내에서 돌아가는 이 레거시 반도체의 가동률은 저는 이 전망이 약간 늦거나 거의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신규 수주가 나오게 되면 장비주들의 입장에선 전혀 나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 미국의 정책,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움직임 다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동률이 지금 레거시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관련된 유지보수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규 장비의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뭡니까? 다 이제 고사양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래된 장비에서 일부분 교체할 것도 있고 라인 교체도 필요하고 신규 투자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포커싱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트럼프가 되고 뭐 바이든이 되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 근데 쫓아다니면 뭐 경험상 다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디램, 낸드 가동률 추이와 이 전망에 따라서 한번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슨 내용일까요? 반도체 장비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포인트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장비라고 해서 다 같이 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장비 안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가장 빠르게 회복이 나타날 곳은 어디로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게 후공정, HBM 관련주를 봤잖아요. 네. 근데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쪽에서의 수준은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도도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주가가 이미 높아졌어요. 매력도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럼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가 동일 웨이퍼 내에서 하나의 동일 웨이퍼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다이,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의 그 칩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개수하고 수요를 보면 어디가 지금 가장 핵심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두 달째 강조드리고 있지만 왜 삼성전자가 강할 수밖에 없는지, 왜 레거시를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HBM3 아무리 잘해봐야 지금 추정 수율이 60%밖에 안 되고 동일한 어떤 큰 판에서 이 12인치 웨이퍼에서 나오는 다이 개수가 적어요. 근데 지금 신제품들이 늘어나면서 DDR5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DDR5의 지금 개수, 다이 개수가 2배가 넘습니다. 수율 9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DDR5의 가격이 올라가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신제품들이 엄청나게 가면서 세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제일 좋아질 거냐? 이쪽이라는 거죠. HBM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기대감을 반영해 버렸다니까요. 가격적인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에 더 이상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한미 반도체는 이미 독점도 깨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DDR5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신규 투자와 관련이 있거나 전공정 쪽에서 붙고 있는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신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돈은 누가 쥐고 있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DDR5와 HBM의 수율 자체가 숫자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 개수도 마찬가지고 현재 90%를 육박하는 이 수율까지도 숫자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세 번째 포인트를 본다면 조금 더 압축해서 어떤 종목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까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향 전공정. 사실 전공정은 반도체 호황기에 발주가 집중된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삼성향
돈이 있기 때문인가요? 근데 돈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신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막 쏟아져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추가 투자할 여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HBM을 지금 커버하기도 바쁜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SK그룹에 지금 뭔가 지원을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돈의 여유가 있는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제로 지금 수주량을 흐름을 보시면 지금 양쪽 모두 납품하고 있지만 유진테크의 전반적인 이 신규 수주, 분기별 수주 잔고는 좀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서 원익 IPS가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물량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 때려잡는 건 마찬가지인데 중국 쪽에 일부 물량이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공정 쪽에서는 뭔가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피도 나누고 있고 삼성전자가 신규 공장을 투자했을 때 가장 수주가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누가 봐도 원익 IPS라는 거고요. 원익 IPS가 지금 신규로 밀고 있는 ALD라고 하는 장비 자체가 소위 미세화 공정에 있어서 거의 필요한 전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후공정을 주목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싸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원익 IPS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시기고요. 물론 2분기 실적은 안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2분기 실적을 바닥을 찍고 턴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PSK처럼 특정 공정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식각 부분에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비주도 예전처럼 벌려가는 것, 후공정, HBM 이쪽으로 가는 건 이제는 타이밍이 늦은 거고 지금은 전공정에서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에 결부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사실은 HBM으로 연초에 정말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전공정을 봐야 된다라는 걸 계속 수치화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왠지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원익 IPS를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으로 압축됐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도 역시 원익 IPS, PSK까지 선택이 되네요. 원익 쪽은 미세화 공정의 핵심 종목으로 이미 설명을 주셨고요. PSK는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벨에치라고 하는 이 장비 자체가 신규 공정에서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그 엣지단에서 소위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베벨에치라는 게 그거 깎아내는 공정이에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그 웨이퍼 판에다가 화학 물질을 계속 바르고 깎고 해서 회로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원익 IPS와 PSK는 전공정 쪽에서 핵심 장비에 가깝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신규 공장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입하고 싶은 분들에게 시기를 좀 조언해 주신다면 앞서 실적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2분기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셨는데 실적 나오고 진입할까요? 아니면 뭐 지금부터 모아가도 안전하겠습니까?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뭐 오늘 사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 좀 집중적으로 들어갈 타이밍을 노리신다면 아마도 주가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계속 급등락을 탈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시즌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의 어떤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이겨내야 되나, 특히 장비주에 대해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